노후 주거 환경 선택하기 실버타운부터 다운사이징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쉼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노후 주거 환경 선택하기 실버타운부터 다운사이징까지입니다. 맞아요.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후 주거 옵션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실버타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부 실버타운의 이해. 실버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실버타운은 간단히 말해 시니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 공간입니다. 보통 6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 서비스, 여가 활동, 식사 제공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죠. 요즘 실버타운도 많이 고급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노인 주거시설이었다면 최근에는 리조트형 실버타운, 대학 연계형 실버타운, 문화예술 특화형 실버타운 등 다양한 컨셉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안정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4시간 의료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고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건 분명한 단점입니다. 입주 보증금부터 월 관리비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 보증금이 5억에서 10억 원대, 월 관리비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책정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 환불 규정, 의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들과 대화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2부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실버주택. 실버타운 외에도 노인복지주택이나 공공실버주택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실버타운보다는 보통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공공실버주택은 어떤 곳인가요? 공공실버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주택으로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입주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지자체나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부 다운사이징 소형주택으로의 이전.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다운사이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다운사이징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또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관리 부담 감소와
경제적 여유의 확보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남은 자금으로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관리비나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내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에는 추억과 애착이 있기 마련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나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역의 의료시설, 대중교통, 상점 등 생활 인프라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또한 미리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부 에이징 인 플레이스 현재 집에서의 노후.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약 80%가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 관리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선택하신다면 집을 노년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계단이나 욕실의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원격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응급상황 감지 센서, 음성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이 독거 노인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한 가사 도우미나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재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부 노후 주거 선택의 핵심 고려사항. 지금까지 여러 노후 주거 옵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선택할 때는 다음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경제적 상황 본인의 노후 자금과 연금,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 건강 상태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인하세요. 3.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해 보세요. 4. 생활 방식 취미 활동이나 선호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세요. 5. 장기적 관점 나이가 더 들었을 때도 적합한 환경인지 고려해 보세요. 결국 정답은 없고 각자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리 체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버타운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려 중이라면 단기 체험 프로그램이나 임시 거주를 통해 실제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 노후 주거 환경 선택하기 실버타운부터 다운사이징까지라는 주제로 다양한 옵션과 고려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노후 주거 선택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